문제 6번 털보쌤 방지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평소와는 다르게 이렇게 경례가 아니라요, 마치 스님들처럼 이렇게 합장을 한 이유가 바로 있겠죠. 이번 문제 6번에서 마주하게 될 그 내용이 불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일단은 문제 6번에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갈래라고 한다면은 불교를 중심으로 한 그 이후에 또 성리학이라든가 풍수지리설 이런 내용들을 첫 번째 갈래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두 번째 갈래로는 대장경,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사서, 마지막으로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첫 번째 불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상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같이 가시죠. 네, 가장 먼저 이 고려의 문화, 그 가운데서도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본격적으로 좀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 불교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종파들, 교종과 선종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일단 이 교종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요, 이 불교 경전을 통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합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파가 되겠고요. 반대로 선종은 일단 참선이 먼저다, 앉아서 좀 이렇게 좀 수행 좀 해보자 라는 걸 강조했던 종파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중심으로 돌아가느냐를 가지고 불교를 대표하는 두 스님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이 두 스님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한번 딱딱 나왔던 적이 있어요. 원효, 의상, 그리고 해초까지 이런 세 분과 헷갈리지 말아달라, 뭘로? 시기별로 헷갈리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의천 이분부터 볼 텐데요, 이분께서는 바로 이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이름값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의천, 천태종이라는 종파를 또 하나 이렇게 또 쓱 만들어 나가셨던 것이죠. 여기까지 뭐 의천의 업적 끝내버리면 당연히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여러 나라들에 떠돌아다니던 그런 대장경들의 목록을 갖다 쓱싹 모아가지고 신편 제종교장 총록이라는 것 역시 완성을 했다. 이것도 우리 의천 스님의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행 방법이 되겠는데요, 바로 교관 겸수와 이 내외 겸전, 바로 이 두 가지가 의천 스님을 상징하는 수행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좀 헷갈릴 수도 있겠고 외우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우리 잠시 좀 킵해뒀다가 그 오른쪽에 나오는 진울, 이분을 공부해 나갈 때 함께 한번 또 암기 꿀팁과 이렇게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진울이란 스님은요, 기본적으로 의천과는 반대입니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요. 이분께서 이 무신집권기 당시에 등장한 그런 스님인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스님들 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좀 더 정신 차려서 수행을 열심히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수선사 결사운동 역시 펼쳐나갔던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왼쪽과 비교했을 때 우리 의천 스님께서는 천태종을 만드시거든요. 여기 있는 진울 스님께서는 조계종을 만든 그런 분이라고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또 대망의 암기 꿀팁이 등장하는 이 진울이죠. 바로 도노점수와 정해쌍수가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당연히 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들을 따서 의천부터 좀 볼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가 약간 좀 힘들다 싶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끔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하다가 하늘을 한번 좀 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얘들아 정말 좀 힘들다 싶으면 가끔은 이 교내에서 하늘을 보자가 되겠습니다. 교내에서 교관 겸수 내외 겸전, 하늘이니까 천태종의 의천이구나, 이렇게 한 글자씩 쓱쓱 공부하신다면 분명히 시험 볼 때 잘 기억이 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울, 이분은 또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그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은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더 잘생겨지고 더 이뻐지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가 있습니까? 이 돈을 이용해 가지고 성형수술 쓱 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거의 무슨 성형수술의 대명사 같은 느낌이 드는 쌍꺼풀 수술, 이 쌍수를 갖다가 한 글자씩 따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진울입니다. 돈이 있다면 도노 점수고요. 쌍수하러 가겠다.
정해, 쌍수 이렇게 한 글자씩 내지는 두 글자 따가지고 함께 공부하셔서 이 왼쪽에 있는 의천 스님과 함께 잘 공부해 주신다면 절대 헷갈릴 일 없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왼편에 있는 여기죠,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의천 스님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수능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이 각 스님별로다가 최소한 3개 정도는 그 업적들을 반드시 기억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불교는 잠깐 또 뒤로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성리학 역시 이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사상 중에 하나인데, 이 성리학이라는 건 원간섭기 때 안향이라는 인물이 쓱쓱 이렇게 또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고려가 문 닫기 전쯤 해서 이런 성리학으로 똘똘 뭉친 신진사대부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가 나중에는 조선을 건국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까지 공부해 두신다면 이렇게 또 성리학에서 중요한 거 더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지리설 역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난번 문제들을 몇 번씩 볼 때마다 이렇게 가볍게 한번 얼굴을 보여줬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연 환경이 이 인간의 기륭 화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무엇보다도 묘청의 석영촌도 운동 당시에 이 풍수지리설을 기반에 깔고 움직였었다라는 내용까지 이렇게 고려의 사상을 잠시 뒤로 하고 나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건 대장경입니다. 근데 이 대장경이 뭔지 알아야 공부할 때 당연히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이 대장경이라는 건 부처님의 말씀 등을 갖다 이렇게 싹 다 모아놓은 그런 일체를 말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 먼저 좀 알려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쓱 보는 순간 팔만대장경 너무나도 유명하다, 바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팔만대장경이라고 해놓고 바로 밑에 이렇게 괄호 쳐져서 제조대장경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텔레비 같은 거 넘기다 보면은 재방송해주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과거에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역시 또 부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또 이렇게 몰아내보자라는 마음에서 초조대장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즉 처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요게 몽골 애들이 쳐들어오니까 이거 불타버린 겁니다. 야, 옛날에 거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거 만드니까 이 거란 애들 잘 물러갔잖니. 이번에도 몽골 기어 들어왔을 때 대장경 다시 한번 만들어 버리면 분명히 물러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에서 팔만대장경이 완성되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팔만대장경은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 잘 보관되어 있다는 거,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면 이 팔만대장경판은 목판으로, 즉 나무로 만들었다. 그거 하나만 또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짝 좀 시선을 밑으로 내려보면요, 직지심체요절 역시 정말 무진장 유명한 그런 또 문화유산이 되겠는데, 이거에 대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오늘날 전해져 내려오는 유식한 표현으로다가 현존이라고 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살짝 바로 밑에 무구정광 대단한 이경, 이름 진짜 그냥 무진장 긴 거 하나 나올 겁니다. 무구정광 대단한 이경, 이거 하면 그냥 이름 긴 통일신라 거구나, 이렇게 같이 좀 매치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일신라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장경을 또 이렇게 뒤로 보내버리고요. 우리 역사서 한 번만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이 역사 시간이니까 당연히 역사서 신경 써야겠죠. 특히나 이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유명한 두 권의 역사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김부식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삼국사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이련이라는 스님이 만든 삼국유사라는 또 책이 되겠는데요. 가장 먼저 이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김부식이 만들었다, 이거 외에도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 즉 우리가 당장 만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김부식 관련된 삼국사기의 내용이었고요. 방금 제가 또 얘기했던 이련 스님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삼국유사, 이 책이 쓰여질 시기가 바로 원간섭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 고려민족 죽지 않았다, 이런 자긍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특징으로 알려드리자면 바로 이 삼국유사에는 단군 신화가 잘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삼국유사가 어떤 시기에 그리고 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에 관련해서 이 수능 문제를 한번 또 이렇게 쓱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공부해달라는 제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역사서고요. 우리 다음 걸로 좀 쓱 넘어가서 여러 가지 문화유산, 또 뭐가 있을까?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려의 문화유산, 정말 뭐 여러 가지들을 또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대충 63쪽에 보시면 사진들이 정말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외웠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거 제가 3개만 찝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우선은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맨 윗, 그러니까 상단을 보시면 2개의 탑이 이렇게 또 높디 높게 세워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잠시 딴소리도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 고려라는 나라의 고자가 무슨 고자인지 아십니까? 높을 고자입니다. 그래서 탑들도 그냥 대문짝만하게 위쪽으로 쭉쭉 높게 쌓았다는 거. 일단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왼편에서 보고 계신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이건 우리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가볍게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정말 무진장 중요합니다.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해서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이게 일단 또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오늘날 국립중앙박물관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같이 기억해서 공부하시면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사진들 같은 것들은 잘 한 번만씩 보면서 이런 그림들 나오면 바로 그냥 고려구나 라는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약간 좀 재미있게 생긴 불상이 하나 눈에 보일 겁니다.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이 되겠는데요. 특징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삼국시대에서 보아왔던 그런 불상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세련되지 못한 특징들이 바로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의 큰 특징들이구나 라는 식으로 정리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금 이 6번 문제에서 마주했던 여러 가지 핵심 키워드를 한 번씩 정리해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불교를 필두로 한 여러 가지 사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울이라든가 의천 같은 스님들 쓱쓱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성리학과 더불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서 기반이 되었던 풍수지리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대장경 하면 떠오르는 팔만대장경과 목판이었죠, 이거는. 그리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직지심체요절.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역사서였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이 두 책들의 차이점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렸던 월정사 팔각 9층 석탑과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촉사 미륵보살 입상까지 다시 한번 사진들 쭉쭉 보면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6번 문제 털보쌤 방지환 물러가겠습니다.